차가운 조사실. 한 남자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습니다. 어깨의 별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색깔별로 완벽하게 정리된 증거들. 조사관이 차갑게 말합니다. 이 자료를 만든 사람,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그 순간 남자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던, 말없이 차만 마시던 그 여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권력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당으로. 서울 청담동 고급 한정식당 송악정. 1인당 3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후 6시 30분 예약이었지만 오성민은 일부러 4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정복 차림의 그는 가장 안쪽,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에 비행 배지가 조명에 반짝였죠. 6시 29분. 문이 열리고 두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걷는 여자는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 화장기라곤 거의 없었죠. 그 뒤를 26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성민은 그녀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계급장도 훈장도 배지도 없었습니다. 성민은 속으로 판단을 끝냈습니다. 만만한 상대. 두 여자가 성민이 지정해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우입니다. 성민은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이 든 여자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디 출신이세요? 박미선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학사장교 출신입니다. 성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 학사장교. 그럼 단기 복무셨겠네요. 20년 복무했습니다. 20년의 중령이면. 성민이 잠시 멈췄습니다. 진급 못하신 거네요. 요즘은 여자도 대령까지 가던데. 미선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성민은 그 침묵을 확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찔린 거야. 지금은 뭐 하세요?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성민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카페요? 하하, 저녁하면 다들 그렇게 연명하시더라고요. 그는 지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우 씨는 군의관이라고 들었는데 성적이 애매하면 군의관으로 가죠, 보통.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선이 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성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미선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사돈, 한 잔 받으시죠. 좋은 날인데.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은 안 합니다. 성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선배가 주면 받는 게 예의 아닙니까? 군인이었다면서요. 그는 잔을 더 가까이 밀었고 그 순간 붉은 액체가 미선의 블라우스 위로 튀었습니다. 얼룩이 번졌습니다. 성민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군기가 묻은 거라 생각하세요.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공군 정복 차림에 25살쯤 되어 보이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성민의 아들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지우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고 미선의 블라우스에 묻은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그는 급히 냅킨을 건넸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받아 블라우스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성민이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앉아. 늦었으면 조용히 있어.
그리고 다시 미선을 향했습니다. 사돈,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계급이 대위였다면서요? 그럼 크게 못 오르신 거네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성민은 그 침묵 속에서 완벽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우리 현우는 전투기 조종사예요. 하늘을 나는 사람이죠. 진짜 군인은 역시 조종사입니다. 지상에서 서류 보는 사람들은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시죠. 어른 말씀하실 때 끼어들지 마. 성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아들을 잘랐습니다. 미선이 냅킨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지우도 어머니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현우가 급히 손을 뻗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그 손을 피했습니다. 두 사람이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성민은 텅 빈 자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쫄아서 도망가네. 내가 이겼어.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성민은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비행 일정 관련 문자였습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문자를 열었습니다. 비행 일정 변경 안내 금일 비행 오성민 준장 삭제됨. 성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삭제됨. 취소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삭제. 그는 다시 한번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조종사들의 이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성민은 급히 작전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습니다. 네, 작전처입니다. 나 준장이야. 오늘 비행 일정이 왜 삭제된 거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상급부대 지시 사항입니다. 자세한 건 출근하셔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민은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급부대 지시.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그의 비행을 막은 것입니다. 하지만 왜? 어제 상견례가 잘못됐나? 아니야,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카페나 하는 저녁자인데. 오전 9시, 성민이 작전사령부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정문을 지나가는데 경비병의 경례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마주치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문을 여는 순간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습니다. 성민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뜯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만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약간 누렇게 변한 종이. 손글씨였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 때문에 숨이 막힌다. 성민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이 글씨체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부대에서 숨진 정비사가 남긴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오성민 준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국방부 감찰실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성민은 국방부 청사 지하 2층 조사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금속 책상 하나, 의자 3개, 그리고 2명의 조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성민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를 보는 순간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색깔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파일, 파란 파일, 노란 파일. 각 파일마다 날짜가 적힌 인덱스가 붙어 있었습니다. 포스트잇에는 깔끔한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는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파일 하나를 펼쳤습니다. 3년 전 2월 15일 정비사 이병 김동연의 사망 사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성민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건 이미 종결된 사안입니다. 훈련 중 사고가 아니었다는 증언이 여럿 나왔습니다. 조사관이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준장님께서 정비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비행 일정 절대 못 미루니까 정비 시간 30분 안에 끝내. 못 끝내면 너희가 책임져.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관이 계속 파일을 넘겼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파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 사건마다 날짜, 시간, 증언,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성민이 의자에서 일어서려는데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정리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법률 전문가 수준입니다. 아마추어는 절대 이렇게 못 만듭니다. 성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성민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틀 전 상견례. 말없이 차만 마시던 여자. 그녀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작은 노트. 그리고 그 침묵. 박미선.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민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성민이 출근하자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준장님, 보직 해임 통보입니다. 성민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던졌습니다. 누가 감히? 국방부 인사명령입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민은 그제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전처장 보직 해임. 대기 발령. 즉시. 화요일. 성민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우야, 전화 좀 받아라. 답장이 없었습니다. 10분 후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수요일, 성민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내 소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큰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뭐야? 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이혼하겠어요. 미쳤어? 22년 동안 장성 부인 역할 했어요. 이제 내 인생 찾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누린 게 다 누구 덕분인데.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목요일. 성민은 평소 가던 식당에 들렀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주인이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장님, 죄송한데요. 왜? 요즘 상황이. 당분간 방문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금요일 오전. 성민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대출 조기 상환 요청. 성민은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조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히. 죄송합니다.
규정입니다. 금요일 오후 성민은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투기 앞에서 찍은 사진들, 훈장 수여식 사진들, 25년의 기록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액자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벽에 못자국만 남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성민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최종 출석 요구서 발송했습니다. 국방부 감찰실. 일주일 후 성민은 다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조사였습니다. 책상 너머로 조사관 2명이 앉아 있었고 그 옆 의자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박미선이었습니다. 성민은 그녀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앞에 앉은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조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성민 준장님,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선 씨, 전 군검찰단 수사과장입니다. 성민의 숨이 멈췄습니다. 20년간 군 내부 부조리 전담 수사를 맡았고 3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는 예비역 법률자문단 대표로 계십니다. 성민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조사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제보 자료는 박미선 씨가 정리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성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미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견례 때부터요. 왜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미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상견례 날 당신은 제게 이렇게 말했죠. 중령 전역은 실패라고. 카페는 연명이라고. 제 딸에게는 군이 가는 성적이 애매한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에 대해서도 말했죠. 대위로 죽었으니 크게 못 오른 거라고. 미선이 책상 위의 파일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과거가 있다고.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 무너뜨린 겁니까? 아니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밟아온 사람들, 그 목소리를 모았을 뿐입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정비사들의 증언, 부하들의 기록, 사라진 보고서들, 전부 이미 있던 것들이에요. 제가 한 건 그걸 연결해서 위로 올린 것뿐입니다. 성민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을 심판한 건 제가 아니에요. 당신 자신입니다.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달 후 군사법원. 성민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평복 차림이었습니다. 어깨에 계급장이 없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앉아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성민은 부하에 대한 지속적인 인격 모독 및 가혹행위로 일명의 사망을 야기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했으며 부대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군인 신분 박탈, 연금 50% 삭감, 공무원 재취업 영구 금지. 쿵!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성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후 공군 본부 인사처. 작은 회의실에 성민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인사처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계급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성민 씨, 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준장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계급을 박탈합니다.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장이 그의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십시오. 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오성민. 계급 없이. 처장이 서류를 거두고 나갔습니다. 방에는 성민만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훈련장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조종하던 그 소리, 이제는 그저 멀리서 들리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법률사무소, 현우가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적 정리 신청서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현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아들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서명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의 어깨가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녁, 작은 카페, 미선은 카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딸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끝났어. 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 씨한테서 연락 왔었어요. 뭐래? 사과하고 싶다고요. 아버지와는 연을 끊었다고요. 미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미선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아파트, 성민은 혼자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액자를 걸었던 못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박미선. 그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6개월 후, 가을, 서울의 한 공원. 단풍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과 지우였습니다. 엄마, 카페 손님 많이 늘었다면서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요즘 바빠. 미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엄마가 편해 보여서. 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연락해요. 민간 항공사 입사 준비 중이래요. 만나고 있어?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두 사람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상견례 때.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기록은 되거든. 그리고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화나지 않으셨어요? 화보다는 확신이 들었지. 저런 사람은 반드시 과거가 있다고. 지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였어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그냥 연결했을 뿐이야. 그 사람이 밟아온 사람들을 위로 올렸을 뿐이지.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원룸. 성민은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 그가 살던 넓은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이 작은 방뿐이었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훈장도 사진도 아무것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오는 전화는 대부분 독촉 전화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49세. 하지만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공원. 미선과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가자. 카페 문 열어야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단풍길을 따라.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제 편이 되어줘서. 미선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의 뒷모습이 단풍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정리 중일 수도 있습니다.